저기, 박영숙님 맞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영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은 선배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위험하세요. 이거 보세요. 순간 영숙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의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성은 재빨리 작은 쪽지를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세요. 제발요. 여성은 그 말을 남기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과연 영숙이 받은 쪽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숙은 딸 지은의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빈집은 늘 그렇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지만 생기가 사라진 듯했어요. 지은이 살아있을 때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벚꽃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지은과 함께 심었던 화분이었죠. 아직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곧 봄이 오면 예쁜 꽃을 피울 거라고 지은이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벚꽃 화분을 쓰다듬으며 영숙은 지은과의 첫 벚꽃 나들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매일 울면서 돌아왔죠. 그날도 지은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했지만 영숙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마침 벚꽃이 한창이었죠. 지은아, 봐봐. 벚꽃은 매년 돌아와. 힘든 시간이 지나면 항상 다시 피어나는 거야. 분홍빛 꽃집 아래서 지은의 눈에 반짝임이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봄 두 사람은 벚꽃을 보러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었어요. 영숙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 재호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지은이 떠난 후로는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모시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디 간다고? 어디? 용인에 있는 벚꽃 공원이요. 지은이가 있었다면 어머님과 꼭 가셨을 것 같아서요. 순간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지은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네, 매년 벚꽃 필 때 어머님과 함께 가는 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모시고 싶어서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은 매년 돌아온다고 했던 그 약속. 그래, 가보자. 재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온 그녀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재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올게요. 가벼운 나들이니까 편하게 준비하세요. 재호가 떠난 후 영숙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몇 주간 재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한 번은 영숙의 통장과 도장을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그저 친절한 사위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뒤척이다 문득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재호가 집에 머물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일까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재호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영숙의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밤중에? 갑작스러운 영숙의 목소리에 재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랍을 황급히 닫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어머님. 깨워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물 마시러 왔다가 혹시 진통제 같은 게 있나 해서요. 두통이 심해서요. 영숙은 별말 없이 약통을 가리켰습니다. 재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어요. 두통 때문일까 아니면 들킨 당혹감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약속대로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가방이야? 하루 놀러 가는데. 이렇게 큰 짐은 왜?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영숙에겐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어머님 약도 있고 간식도 넉넉히 챙겼고. 날씨가 변할 수 있으니 옷도 몇 벌 넣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보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어요. 네, 오늘 데려갑니다. 준비 다 되었죠? 네. 문제 없어요. 영숙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통화가 자신과 관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벚꽃 나들이가 정말 단순한 추억의 여행일까? 버스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연인들로 가득했어요. 영숙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호는 표를 사러 줄을 서 있었어요. 어머님, 30분 후에 출발하네요. 재호가 돌아와 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영숙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마.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은 제가 지킬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영숙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저기. 박영숙님 맞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영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은 선배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위험하세요. 이거 보세요. 순간 영숙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지은의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성은 재빨리 작은 쪽지를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세요. 제발요. 여성은 그 말을 남기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미경입니다.
지은 선배님의 병원 동료예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USB를 맡기셨어요. 최재호 씨를 조심하세요. 6번 승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오세요. 생명의 위험입니다. 쪽지를 읽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화장실에서 나온 영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재호는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목마르실 것 같아서 물 샀어요. 드세요. 영숙은 물병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쪽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물병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나중에 마시겠네. 잠시 밖에 나가 공기 좀 쐬고 오겠네. 여기 너무 답답해서. 재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밖이요? 곧 버스 출발인데요. 금방 오마. 5분만 기다려주게. 영숙은 서둘러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쪽지에 적힌 대로 승차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어머님, 이쪽이에요. 여성은 영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정말 지은이 동료인지 어떻게 믿죠?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은과 미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선배님은 제게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특히 벚꽃 시즌에 더 조심하라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배려가 느껴졌어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미경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위험해요. 제 차로 가요. 최 씨가 곧 찾으러 올 거예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차에 오르자마자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요동쳤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미경은 태블릿을 꺼내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떠 있었어요. 영숙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최재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벚꽃 구경이 아니에요. 최 씨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던 거예요. 미경의 말에 영숙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재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재호의 이상한 행동들, 밤중에 서류를 뒤지던 모습, 수상한 전화 통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미경은 태블릿을 넘기며 다른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호 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요. 지은 선배님이 그 사실을 알아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고가 났죠. 영숙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암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은이가 이걸 알았다고요? 네. 그래서 선배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을 지키기 위한 모든 증거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맡기셨죠. 차 안에서 미경이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US 엄마에게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재호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 위조된 의료 기록, 요양원 계약. 말을 듣고 있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어요. 그럼 내 가방에 있는 물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약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하려는 거죠. 영숙의 간호사 경험이 번뜩였습니다. 약물. 그래서 재호가 계속 물을 마시라고 했던 거군요. 미경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최 씨가 주차장으로 오고 있어요.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미경은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영숙은 백미러로 재호가 주차장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세요. 재호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미경의 아파트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추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소파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악몽 같았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많이 놀라셨죠? 미경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죽고 이제 사위마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따뜻한 차가 진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미경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미경 씨. 지은이가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네. 선배님은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셨어요. 재호 씨가 밤에 몰래 전화하는 걸 듣고 회사 계좌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죠. 미경은 노트북을 켜고 비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재호의 횡령, 엄마를 위한 증거, 법적 대응, 딸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선배님은 모든 걸 기록하셨어요. 재호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심지어 가짜 의사 소견서까지요. 미경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특히 의사 소견서를 보고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약물 용량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어떤 의사도 이런 처방은 하지 않아요. 미경이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간호사시군요. 지은 선배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발견했어요. 이건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예요. 혼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은 노트북을 영숙에게 건네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지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병실에서 촬영한 듯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재호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엄마, 그때부터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영상 속 지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돼요. 제가 없으면 재호 오빠가 엄마의 재산을 노릴 거예요. 특히 우리 아파트요. 그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영숙은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엄마, 미경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정대식 변호사도요. 두 사람을 믿으세요. 그들이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영상 속 지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벚꽃 구경 약속 잊지 마세요. 제가 없어도 꼭 벚꽃이 피면 보러 가세요.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영상이 끝나고 영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이 몰려왔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사위의 배신에 대한 충격, 그리고 딸이 남긴 사랑에 대한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한참 후 미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도 선배님이 남기신 거예요. 영숙이 올려다보니 작은 벚꽃 묘목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약속을 잊지 마세요.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경은 조용히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배님은 끝까지 어머님을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선배님의 바람대로 어머님을 지킬 차례예요.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대식 변호사님이세요. 곧 여기 오신대요. 미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어머님이시죠? 저는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지은 씨 대학 법대 후배예요. 대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신뢰감을 주었어요. 지은 씨가 떠나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을 도와달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재호 씨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치매 증상이 있는 장모님이 실종되었다고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치매라고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제출한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그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딸이 남긴 증거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식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정상임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가 필요해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최 씨가 사용하려 했던 약물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했어요. 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있는 벚꽃 묘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벚꽃처럼 다시 피어날 거라고요. 영숙은 벚꽃 묘목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 묘목처럼 자신도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법원 앞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같았어요. 오늘은 재호가 신청한 후견인 지정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 권한을 얻으려 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식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무릎이 떨렸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오네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들자 재호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때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 딸의 남편, 이제는 그녀의 삶을 빼앗으려는 적이 되어버린 사람. 재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비쳤어요.
영숙이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습니다. 어머님, 재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대식이 앞을 막았습니다. 최재호 씨, 모든 대화는 법정 안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듯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높은 천장, 단단한 나무 의자, 모든 게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재판관이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박영숙 씨는 최근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심지어 환각 증상까지 있습니다. 그의 사위인 최재호 씨는 장모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가짜 의료 기록과 조작된 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영숙이 요양원 입소를 스스로 원했다는 허위 진술서까지 제출했어요. 드디어 대식의 차례가 왔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최재호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식은 차분하게 USB 속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재호의 회사 횡령 증거, 요양원과의 사전 계약,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이 남긴 영상 증언이었어요. 또한 최 씨가 박영숙님에게 정신착용 약물을 몰래 투여하려 한 증거도 있습니다. 대식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버스터미널에서 받았던 물병에서 채취한 샘플이었어요. 이 물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이 용량은 심각한 혼란과 기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재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영숙 씨 직접 증언해 주시겠어요? 영숙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등은 꼿꼿이 폈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배운 전문성과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을 많이 돌봤죠. 제가 치매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들을 간호했는지 모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실렸어요. 이 약물은 노인 환자에게 절대 이런 용량으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인지 장애를 유발해요. 저는 이런 약물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 씨는 단지 장모님의 안전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영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가 몇 살이든 제 판단력은 여전히 멀쩡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 어떤 압박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대식이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은이 병상에서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지은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남편 최재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갑자기 저에게 사고가 일어났죠.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제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그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재호 씨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박영숙 씨의 재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이관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재호가 갑자기 영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만드시네요. 모든 게 지은이 때문이에요. 그 애가 참견만 안 했어도. 영숙은 재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 딸을 탓하지 마. 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여기로 이끈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재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대식과 미경이 재빨리 다가와 영숙을 감쌌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가요, 어머님. 선배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법원 밖으로 나가자 봄바람이 영숙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벚꽃 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어요. 마치 지은이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대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최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죠.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남긴 벚꽃, 묘목처럼 그녀의 인생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문 앞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영숙은 창가에 놓인 벚꽃,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 남겨준 작은 묘목은 이제 예쁜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한쪽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책장이 있던 공간이 이제는 작은 건강 상담실이 되었어요. 지은이네 벚꽃, 사랑방이란 이름의 간판까지 걸려 있었죠. 영숙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후 미경, 대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회사 자금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영숙은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쓰렸습니다.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준비 다 되셨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은이네 벚꽃 사랑방 공식 오픈 날이었죠. 조금 긴장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미경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머님은 35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셨잖아요. 이제는 경험을 나눌 차례예요. 선배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미경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지은이라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딸의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사랑방에는 여러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주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영숙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간호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혈압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공복에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오신다고요? 따뜻한 우유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면제는 되도록 피하세요. 노인들은 영숙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라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 영숙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식도 도착했어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재산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었죠. 박 어머님,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대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대식은 노트북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난 노인 피해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가에서 햇살이 비치자 벚꽃, 화분에 꽃이 피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영숙은 문득 그 꽃을 바라보며 지은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지은아, 보고 있니? 엄마가 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피곤했지만 영숙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번졌어요. 미경이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첫날 어떠셨어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식은 벽에 걸린 신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노인 재산 피해 방지법 강화 기사였어요. 영숙의 사례가 법 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은 씨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은과 매년 함께 가던 벚꽃 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미경이 영숙을 마중 나왔습니다. 대식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방에서 만난 노인들도 여럿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요? 박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딸과의 약속이라면서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함께 가요. 공원은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영숙은 지은과 늘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왔어. 약속 지켰지?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대식과 노인들도 주변에 모여 꽃 구경을 했어요. 어느새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배님이 남기신 거예요. 벚꽃 볼 때 들으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노래였습니다. 영숙과 지은이 함께 부르던 옛 민요였죠.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봄이 오면 꽃이 피네. 노래를 들으며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감사와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경, 대식 그리고 사랑방에서 만난 노인들. 새롭게 만난 인연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미경이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벚꽃, 약속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영숙과 대식이 함께 만든 노인 권익 보호 안내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책자예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책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은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딸의 뜻을 이어가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벚꽃 찬장이 영숙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지은이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다시 피었어. 우리 둘 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